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테야르드 샤르댕의 아주 심오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명, 정보, 그리고 영원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이 질문 정말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아주 독창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하나의 해답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여정은 인류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던 어떤 역사적인 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이름 붙인 추계 시대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기원전 800년에서 200년 사이 이 시기에 세계 곳곳에서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현대 철학과 종교의 기틀을 닦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동시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인류가 신화에 기대 세상을 이해하던 시대를 지나 드디어 이성이라는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대한 전환점이었던 거죠. 옛날 농경사회 사람들은 세상을 정적인 세계로 봤어요. 모든 건 신이 완벽하게 창조했고 그 모습 그대로 멈춰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빅뱅 이론 같은 현대 과학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고정된 게 아니라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동적인 세계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역동적인 우주, 처음에는 생명 없는 물질뿐이었을 텐데 대체 생명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건 과학계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이 문제를 두고 두 가지 이론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하나는 생명이란 뭔가 특별한 생명의 불꽃 같은 게 있어야만 탄생한다는 생기론. 다른 하나는 아니야, 생명도 결국 물질이니까 화학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라는 기계론이었죠. 이 오랜 논쟁의 흐름을 한순간에 바꾼 아주 결정적인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은 해, 바로 1953년입니다. 이 해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인류의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바로 밀러 유리 실험입니다. 자, 과학자들이 뭘 했냐면요. 원시 지구의 대기랑 비슷한 환경을 플라스크 안에 재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번개처럼 전기 충격을 번쩍하고 가한 거죠. 그랬더니 글쎄 정말 놀랍게도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벽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이란 게 저 멀리 우주에서 뚝 떨어진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딛고선 이 땅, 이 물질로부터 자연스럽게 탄생할 수 있는 물질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테야르드 드 샤르댕의 정말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발합니다. 그는 생물이랑 무생물이 뭐가 다른지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했거든요.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샤르댕 사상의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바위가 있어요. 바위의 물질과 그 바위라는 형태, 즉 정보는 하나로 붙어 있죠. 바위가 깨져버리면 그 정보도 그냥 사라집니다. 하지만 씨앗은 어떨까요? 식물이라는 몸, 즉 물질은 시들고 죽어도 그 식물을 다시 피워날 수 있는 정보가 씨앗 안에 고스란히 담겨서 다음 세대로 이어졌나요? 바로 이겁니다. 샤르댕이 내린 생명에 대한 혁신적인 정의. 생명이란 그냥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어떤 정보, 즉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설계도, 그 정보를 물리적으로 담고 있는 그릇이 바로 DNA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밀러 유리 실험이 있었던 해가 언제라고 했죠? 1953년이죠. 놀랍게도 바로 그 같은 해에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경이로운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한쪽에서는 생명의 벽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줬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벽돌로 집을 짓는 설계도를 동시에 찾아낸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생명의 설계도는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과정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과정은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세포핵 안에 DNA라는 거대한 마스터 설계도가 있어요. 그럼 RNA가 와서 필요한 부분의 설계만 싹 복사해 갑니다. 그리고 이 복사본을 리보솜이라는 단백질 공장으로 가져가면 공장은 설계도에 적힌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단백질들이 모여서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샤르댕의 깊은 통찰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어떤 신비로운 영혼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DNA라는 설계도에 담긴 정보가 세대를 거듭하며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 이 자연스러운 정보의 흐름 그 자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이 차트를 좀 보세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DNA라는 공통 언어를 씁니다. 인간은 침팬지와 98%나 같고 심지어 저기 바나나와도 DNA의 60%를 공유하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모든 생명이 결국 하나의 공통된 소스 코드에서 시작됐다는 것, 즉 생명은 하나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처음에 던졌던 고대 철학자들의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현대 과학이 밝혀낸 구체적인 사실들까지 꽤 긴 여정을 함께 했네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생명의 본질이 물질이 아니라 정보라면 인공지능과 정보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다음 진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강력한 아이디어가 열어갈 미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